PBR도 오르고 PR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 체력은 변화해 있다 이미.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뒤에 후속 조치가 더 강하게 또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시대로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요,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3200포인트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민을 낱낱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대선배님이세요. 저는 감히 쳐다도 못 볼 그런 선배님이신데요. 아유, 그러세요. 네. 쳐다도 못 보이는 뭐 눈도 보이는데 뭘. 참고로 저는 LG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네. 대표님은? 저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국내외 증권사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여러 군데 있었죠. 나중에 이제 리서치 헤드도 하고 뭐 할 건 다 했죠. 안 그래도 우리 방송하기 전에 또 겹치는 또 모 인물에게 전화해서 그러니까 또 금방 한 달이 걸치니까 다 알더라고요. 동네가 좁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 동네에서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최창규 이사고요. 오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 이 현재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러면서 좀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니까 한국 시장도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대표님께서 현안을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뭐 IT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네.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수익률이 1등이더라고요. 결국은 이 1등의 배경 또는 캐치업 랠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시장 금년에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음지가 양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데칼코마니 같은 이제 장세가 반대로 일어날 거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 코스피가 전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뿌듯한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더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저는 이제 숫자를 많이 보니까 숫자로 좀 풀어 오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금년에 코스피가 벌써 어제 종가 기준으로 33% 이렇게 정도 왔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면서 뭐 달러 대신에 뭐 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금, 비트코인 여기보다도 오히려 금년에 한 해만 보면은 수익률이 훨씬 좋은 이 코스피 시장이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 기업 구조, 지배구조 개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막 들어와 있는데 이 기대감 가지고는 주가가 지수가 계속 지탱하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뭔가 실질적인 이제 액션들이나 실행들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ROE를 그러면 종국적으로 ROE를 올려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가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배당 분리 가세를 함으로써 이제 배당 성향이 올리면 배당 성향이 올라가니까 또 그거를 거꾸로 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슈도 있을 거 있고 제가 최근에 또 방송사 한 서너 군데 가면서 얘기했던 거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건데 제 혼자만 생각으로 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건데 그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공정거래법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일감 몰아주기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좀 못하게 그러니까 일가친척 지인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주는 일감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감시를 철저히 해서 돈들이 기업 안에 머무르게 하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좀 막는 게 ROE를 높이는데 확실한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공정거래법 제가 좀 찾아보니까 총수 일가가 한 20%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그게 해당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있다고도 말할 수는 하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것만 한다고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거는 것도
같이 가는 게 어떤가. 근데 이제 기업들이나 재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공정거래하고 뭐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좀 되면은 우리 시장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3,200선까지 와가지고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탄탄한 그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표님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해요. 예, 야구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결국은 잡는 거랑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내가 배팅 연습 많이 해도 결국은 잡는 연습 그리고 뭐 바운드 되는 공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경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기초에 충실해야죠. 예, 근데 말씀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란하게 뭐 장비 좋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요즘 사인야구 다 알루미늄 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본 배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카본 배이 반발력이 더 높거든요. 잘 나가요? 예,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그런 겉멋들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5월 이후에 외국인들도 현물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또 새 정부 기대감도 분명히 그 근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방송에 다니면서 이제 자막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저는 허니문 랠리도 일단은 좀 맞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여기서 캐치업 랠리라는 용어를 제가 썼어요. 캐치업이라는 것은 따라잡는 거, 잡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 반짜리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 녹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만 지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년 반 전 대비해서 한 160% 중반대에 이제 있으니까 한 60%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니케이, 이 파란 선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니케이인데, 그 밑에가 이제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피하고 니케이, 코스피가 최근에 뭐 4월 이후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2년 반으로 보면 니케이를 따라갈 여력이 아직도 10% 포인트가 남아 있고. S&P 500이나 대만 지수 여기랑 또 하면 20% 포인트는 따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오면서 3,000을 넘어요, 3,200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들고 이제 이렇게 가파른 이 슬로프를 보면은 기울기를 보면은 드는 게 이제 뭐 인지상정인데, 근데 여기가 이쪽 최근 2년 반 동안에 너무 눌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작년 말, 금년 초에 계속 이 8.15 모니터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기초 체력으로만 보면 우리 지수는 2,900, 3,000에 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2,400, 2,300 헤매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저는 2,400 그 하회할 때나 뭐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항상 우리의 기초 체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많이 떠나가지고 컨센서스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움직여요. 컨센서스가 안 움직여요.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로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금년 이제 추정 ROE가 기업들의 코스피 ROE가 한 8.9% 보이더라고요. 내년에 9.5%, 후년에 9.75%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그 8.9, 그전에는 이제 9.0이다 삼성전자가 기업 이익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 선에서만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900에서 3,000선은 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벌써 밑에 뭐 한 500포인트 밑에 있었던 거니까 2,400 했을 때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900, 3,000원 무슨 소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책을 아무래도 친시장 정책이나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촉발돼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린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는 금년에 ROE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9%를 생각하면 2,900, 3,000대가 단단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타겟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지수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9월이나 아니면 뭐 11월, 12월 가면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 인하를 미국 따라서 추가로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렇다고 할 때는 지수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시중금리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율 자체가 내려오니까 멀티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감 몰아들기가 됐든 뭐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됐든 ROE를 지금 현재 그냥 눈에 보이는 9.5, 9.75가 아니고 이걸 좀 더
확실히 좋아지게 하면 이게 10%대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쵸. 10%를 달성했을 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프리미엄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그리고 지금 이미 2차 추경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지역 화폐 뭐 이거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민생 그리고- 소비 회복 네, 쿠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거 GDP로 보면은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29% 정도 올라온 효과가 있어요. 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2에서 33% 네. 왔다가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온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렇죠. 재산이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GDP의 29%가 올랐는데 그러면 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의 효과가 있을 수도 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소비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주식 거죠. 시장이 네. 우리가 보면 매크로에서 보면 경제에서 보면 네. 경기 선행 지표잖아요. 선행 지표죠. 네. 네. 그리고 매크로 뭐 무역 지표가 됐든 무슨 네. 통계가 됐든 나오는 거 보면 다 후행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후행이죠.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했지만은 예. 좀 뭐 골드만에서 컷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목표 주가가 내리고.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내려와 있나요? 안 내려와 있죠. 아직은 안 내려와 있죠. 아직 안 내려왔죠. 예. 이제 선수 쳐가지고 내리는 네, 거니까 네. 천천히 내려온다.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오늘 반영을 반영해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훨씬 선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시장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시총이 700조가 넘게 올랐어요. 작년 말 대비. 작년 말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예.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700조가 넘어갔고 시총으로 봐도 뭐 전전날은 한 29%였는데 제가 업데이트하니까 한 31% 이렇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PBR도 오르고 PR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보였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초 체력은 지금 변화해 있다 이미. 그리고 돈들도 시중에 뭐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뭐 예탁금이 한 10조 더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잔고도 좀 그 늘었었고요. 10조가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들이 막 팔았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사고 네. 연기금이 살 때 네. 개인들이 지금 팔아놓은 돈들이 10조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내려오면은 뭐 땡큐하고 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옛날의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보지 말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젖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보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지금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 주신 것 중에 저의 뇌리를 이제 탁 치는 게 일드갭이죠. 네. 일드갭이 투자 매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거다. 네. 저런 그런 부분에서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뭐 좀 부동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어찌 보면 저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아이, 않을까? 뭐 맞죠. 제가 네. 이번에 책을 이제 하나 탈고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네. K 증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운데 이제 첫 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로테이션 되는 뭐 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 네네. 부동산을 지난 6월 말에 그냥 막는 조치를 어떻게 보면 딱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증시에 가서 있어라. 증시에서 노후 자금 대비해라. 예, 배당 가지고도 먹고 예, 살 수 예, 있게 예.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다행히 서학 개미들이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좋지는 작년까지는 좋았다가 예.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인 상대적으로 것 좀안 같이 좋죠. 그렇잖아요. 예. 환율에서 좀 얻어 예, 터진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덜 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서학 개미 중에서 일부 짐 싸가지고 돌아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네. 라고 보면은 저는 우리 시장이 지금 가게들의 각 개인의 자산 그 비중이 부동산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좀 보시면 알 텐데 어디 뭐 유료 증권 클래스를 하는데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연불리가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또 네. 강연하는 것도 나오고 네네네.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확 지금 쏠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개미들이 옛날 개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용어가 하나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방송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대표님 만드셨나요? 네. 예. 개미의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저는 써요. 근데 개미 중에 뭐 모든 개미가
뭐 불개미도 많고 뭐 네네. 투기적인 개미도 여전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힘없는 개미도 있고 아직도 맨날 사기만 하면 맨날 미치는 개미도 있지만 여왕개미 따라가는 개미도 있습니다. 엄청 잘하는 개미들도 아주 많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음. 금방 얘기한 여왕개미, 뭐 네. 그런 수포개미, 뭐 예, 이런 예. 분들이 활동을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 예. 개미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길 잃은 양같이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책에서 썼는데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네. 누가 샀어요? 그거 외국인이 다 샀어요. 음.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거기서 다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 때 한 번 사가지고 예. 박살 나가지고 물려가지고 몇 년 헤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고 나왔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또 5만 원까지 줄창 판 게 누구였어요?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았죠. 그럼 누가 샀어요? 거기서 개인이 개인들이 샀죠. 다 샀어요. 예.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고 음. 항상 반대 방향이 서 있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그 현명한 개미들이 일종의 존버라고 그러죠. 방송 용어가 맞는 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하게 그 현명해지고 있다. 교육도 엄청나게 받고 있다. 매일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니까 그 학습량이 뭐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증시를 지금 깔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 개미들을 더 이상 깔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ETF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점 세미나 나가면 야 봐라 개인들이 한 달 동안 이 ETF 샀다. 이 ETF 산 의미가 뭐냐. 한국 시장을 샀고 상법 개정안에 따른 고배당주를 샀고 개인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지점에 계시는 분들도 이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쫓아만 가도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역시 선수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모아가라. 옛날에 ETF 그러면은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투기적인 그런 ETF만 매매를 하셨는데 그러지 마라. 이제는 모아가서 이걸로 노후에 쓰셔라. 그래서 그런 말씀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대표님 오늘 처음 저는 만났죠? 거기 받고 하나 더 갈까요? 네네. 뭐냐면 저는 장을 조금 길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제목을 네. 그걸 하나 이제 써놨는데 리레이팅 오래 간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지수대가 올라와 있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면 죽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 나는 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네. 지원책들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 전제는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래 간다고 봐요. 오래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게 성차별적인 뭐 이런 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냐? 출장 가지고 견디는 힘이 아주 좋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못 견뎌요. 남자들은 예, 막 못 여기 견뎌요, 못 쫓아다니고 견뎌요. 저기 쫓아다니고 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데 여자분들은 뭐 내려가도 음. 끝까지 들고 있고 올라가도 끝까지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강남에 부동산 가격 올린 게 사실은 남자분들보다 아마 여자분들의 힘이 크지 그렇죠. 않았을까 부동산은 이런 생각도 보통 좀 이제 아주머니들이 하고 많이 있거든요.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으로 길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뭐 샀다 팔았다 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해도 좋은데 그냥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버티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겠다. 증권사들은 물론 싫어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운영사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래 알겠어 오래 갈 것 같아. 왜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 여태까지는 뭐 대주주나 경영진이라고 생각했지 언제 우리가 소액주주가 너희들이 회사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목표치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목표치를 네. 그럼 먼저 얘기를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목표치는 일단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목표치 들어가기 전에 네. 요거부터 좀 보시죠. 최근 15년 정도의 코스피 포워드 PR을 제가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포워드면 12개월 포워드인가요? 네, 12개월 포워드인데 이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를 쭉 그려놓고 평균도 그려놓고서 봤어요. 지금 이제 가운데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평균을 마침내 이제 뚫고 올라오는 이런 그림은 됐어요. 저는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도 이제 방송에서 뭐 그때 뭐 3,500 안에 4,000 간에 막 그럴 때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규 분포도에서 지금 플러스 2시그마, 3시그마
그 정도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과열이다. 이거는 이 상태는 지탱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거기서 개인들은 삼성전자 계속 샀잖아요. 계속 샀죠. 뭐 7층, 8층, 9층까지. 예. 근데 저는 그거 지탱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이거 거의 웬만하면은 더 안 내려간다. 그래서 0.80 선에서는 내려가면 무조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이게 또 어느덧 또 올라가 있을 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준 올라와 있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리레이팅 그러잖아요. 그렇죠. 리레이팅.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법 개정안. 그냥 상법 개정하면 그게 뭔데 그것만 하면 좋은 거야? 근데 그것만 따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 끝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법 개정안에 깔고 있는 거는 뭐냐면 종착지는 ROE를 올린다는 거예요. ROE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9% 레벨이 아니고 10% 위쪽으로 가면은 그냥 산수적으로도 PBR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그리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주가가. 추경이나 뭐 민생 이쪽으로 정부가 예산을 쓰고 하면 우리가 그로스라는 게 있는데 그로스라는 게 내수 쪽에서 특히 뭐 우리가 생각했던 GDP 0.7% 8% 여기가 아니고 네. 추경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한 0.4에서 0.5%포인트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시총이 이렇게 뭐 600조 700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훨씬 부의 효과 때문에 올라갈 효과가 있다. 그럼 그로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1% 미만대가 아니고 2%대로 지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거기 어디 근처잖아요. 최근에 뭐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로스도 올라갈 수 있고 할인율은 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더 멀티플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피크 아주 달아올랐을 때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걸 PBR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 예상할 때 PER보다는 PBR을 더 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너무 이익이 변동성이 하잖아요. 크잖아요. 뭐 하이닉스 뭐 그럼 적정할 때 뭘로 그럼 이 회사를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PBR이 훨씬 안정적이다. 제가 조선방산 이런 거 볼 때도 사람들이 PE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PER도 맞는 이제 잣대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PBR도 같이 봐요. PBR은 그럼 꼭 뭘로 보느냐? 한쪽에 ROE를 놓고 봅니다. 그냥 PBR만 단순 놓고 절대 PBR만 보면은 틀리죠. 네. 그냥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지 못 버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ROE를 딱 보면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이런 정도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항상 ROE를 강조하면서 그거에 견져서 볼 수 있는 거는 PER보다는 PBR이 훨씬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곤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15년 평균을 약간 이제 뚫고 올라오는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PR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모습은. 비슷한데 이제 PER이 먼저 이렇게 더 높아 보이고 PBR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그렇게 이 시그마까지 갔을 때 하고는 아직 멀었고 이미 뭐 2009년 10년 여기서도 뭐 3시그마 선까지 갔던 때가 있었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과거 오래전 얘기니까 최근에는 밑으로 평균 밑으로 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MSCI 이머징 마켓에서도 비중이 계속 줄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선진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와치리스트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2028년이나 가야지 뭐 이제 들똥말똥한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앞서 있는 나라들 뭐 중국, 인도, 대만 앞에 있으니까 야 여기보다 비중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도 중국, 인도를 보면 확실히 우리랑 많이 달라요. IT 우선, IT 인재 우선.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이 그리고 거기 뭐 정부들이 막 나서서 막 엄청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세금 조금 깎아주네, 뭐 전력을 지금 전력 수급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중국, 인도 보면서 이러다가 뒤처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몇 년은 그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했던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상법 개정안을 하는 순간 뒤에 후속 조치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시대로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아까 우리 질문하신 이제 목표 지수대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베이스 케이스는 저는 한 뭐 금년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년 말 정도로. 그럼 대표님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뭐 오늘 조금 이제 밀리는데 네. 저는 뭐 언제든지 뭐 올라온 게 40% 이렇게 내외로 올라와 그쵸, 있으니까 그쵸. 언제든지 속도가 뭐 너무 빨랐으니까. 3천 뭐까지도 밀릴 네. 수도 있겠다. 오늘 뭐 하이닉스나 뭐 내려가는 거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증권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기술적 지표 중에 뭐 피보나치를 네.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뭐 20% 초반 정도는 언제든지 또 밀릴 수가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20%까지는 안 해도 한 10%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 3,000대는 탄탄한 지금 지지대가 될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간 ROE가 10%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연간 300포인트에서 350 정도는 매년 그냥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본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네. 있다는 뜻인데. 매년 10%씩 ROE를 보러 되는데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계 저희 지수를 보면 계속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잖아요. S&P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죠. 대표 네. 지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바이앤홀드해서 네. 그냥 가져가면서 그걸로 진짜 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노후에 S&P 500만 샀어요. 부자 됐어요. 이런 네. 사람들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 해지 네. 용도 되고 이제 네.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300 내외는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PBR로 어느 정도냐 내가 따져보니까 한 1.06에서 1.07 이 정도니까 엄청 뭐 고평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반기 금리나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뭐 잘런이 많이 그래가지고 아유, 저도 지금 속 시끄러 죽겠어요. 또 6월 FOMC 의사록에서 또 도비시하게 나오니까 또 네. AI 주식들이 또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직 뭐 관세 영향권에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 거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이번에 2.7% CPI 봤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닐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훨씬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은 9월 정도에는 뭐 내려가는 걸로 일단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점도표 이렇게 보고 아니면 이제 딴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12월에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50bp 정도 더 내려가면 우리 금통에서도 내릴 여유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뭐 안 내리면서 동결하면서 한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창구지도로 하면 돼요. 경기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주면서 창구지도로 이번같이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하면서 좀 하면은 충분히 이쪽 효과도 좀 억제를 하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도 같이 내려줄 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면은 내년 뭐 상반기 중에는 한 3,500에서 3,650 이 정도 되는 거를 생각을 좀 하고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이제 1.13에서 1.17 그러니까 한 우리가 과거 아까 보여드린 이 PBR 이 평균대를 보면 한 1시그마 정도, 1시그마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 거고. 저도 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ROE 10% 도달. 이거는 뭐 현재까지 컨센서스는 뭐 26년이 9.75%로 제가 이제 숫자를 보고 있는데 10%까지 혹시라도 간다 그러면 뭐 3,800, 4,000도 저는 눈에는 보여요. 여기 이제 2시그마, 3시그마까지 가는 모양인데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무나 투자론 쪽을 하다 보면 PBR 가지고 그로스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완전 있죠. 산수인데 네. 그걸로 이제 적용하면 우리가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게 근거가 되는 숫자들이에요. 왜? 딴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보세요. 뭐 ROE 집을 우리보다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도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하는데? 그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뭔가 선순환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산업들도 좀 옛날 산업들도 좀 살아나면 좋을 텐데 그건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을 거는 같고. 그리고 또 소비도 좀 살아나야 되고. 근데 소비는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길 거는 같은데 굴뚝 산업 쪽에서는 좀 힘들 거는 같은데 지금 신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AI나 같은 이제 밸류체인 선상에서 있는 거 그리고 조선방산 이런 건 또 핵심 전략 산업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전략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화가 돼가고 있어서 이쪽에서 뭔가 모멘트 계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생각으로 항상 뭐 PBR 뭐 0.9, 0.8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각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 뇌리에 왔던 게 뭐냐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러면서 국장을 엄청나게 비하했었어요. 저는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 돌아오라 국장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아, 돌아오라 국장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이제 성악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거기에서 따가지고 돌아오라 국장으로. 아마 그때 국장 떠나셨던 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뭐 이제 그때 24년에서 잘 했으니까 네. 지금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많이 올라간 또 미국 나스닥 주식들 또 많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리고 S&P 500도 결국은 네. 아직도 사상 최고치 근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선행 PR로 봤을 때 S&P 500도 뭐 22배 넘어가 있으니까 이게 싸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지는 않으니까 저기는 뭐 7월 뭐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고 하잖아요. 아유, 있죠. 있고 뭐 이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언제 누가 때려도 저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뭐 탄탄하게 밑에서 다지고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뭐 신뢰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는 돌아오라 국장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한국 주식으로도 나의 노후 또는 한국 주식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우리가 못 나눴거든요. 결국은 한국장이 가려면 시총 1위 삼성전자, 시총 2위 하이닉스가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또다시 저희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전 시간에 유심히 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는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패배의식이냐? 우리는 디스카운트야. 우리는 할인 늘 사장님 망했어요. 이런 시장이야 해서 아니야. 이제는 프리미엄이야. 예,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회사 이름을 더 프리미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강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애널리스트 후배랑 같이 방송하니까 어떠신가요? 재밌네요. 네네네. 저도 LG증권 처음 입사해서 그때 같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다 대표님이랑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장래가 놀랐는데. 좋아서요. 근데 또 지금 또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펀드 뮤추얼 펀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면서 또 그 뮤추얼 펀드에 서포트를 했던 애널리스트 숫자가 좀 많이 줄었대요. 그러게요. 예, 이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야 정확한 컨센서스, 정확한 기업 분석, 정확한 ROE 산출 이런 것들을 해줄 텐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힘든가 봐요. 네네네. 힘드니까 이제 딴 데 좋은 데로 이제 가는 모양. 네, 저처럼 뭐 ETF로도 많이 오셨고요. 네. 예, ETF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는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죠. 뭐 예, 기초니까. 예, 동의합니다. 거기서 일을 배우고 또 딴 데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못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하이닉스 얘기를 제대로 못 나눴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다. 어유, 네, 이제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이제 끌고 왔다. 그렇죠. HBM 모멘텀을 시장, 통해서. 모멘텀 이랬는데 오늘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안 좋아가지고 야 이게 조금 변화가 있나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6만 원 위로 올라가더니 네. 계속 조금 강하게 지금 붙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골드만삭스가 뭐 어닝스 컷을 하든 뭐 TP 컷을 했든 네. 내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그럼 물량, 가격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서 그럼 마진이 이제까지 누렸던 이 마진이 유지되지가 않을 수가 있구나. SK 하이닉스가 누렸던 SK 마진이. 하이닉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뭐 최근까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저 정도로 비워놨었다. 야. 지금 지분율이 49.8%, 9%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이게 한참 많이 나올 때는 56%가 넘어갔었잖아요. 네. 이 중간, 그러니까 작년 7월 10일이 고점이었어요. 삼성전자로 치면. 외국인들 지분으로 치면. 그 뒤로 주창 얼마를 팔았느냐? 무려 26조를 팔았어요.
순매도만. 삼성전자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을 36조를 패대기 쳤어요. 거기에서 26조가 삼성전자 거예요.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한국을 때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때린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2년 전부터 해서 미친 듯이 샀거든요. 여기서 오버런을 했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다 토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 50%대로 네.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약간 고개를 드는 느낌이 조금 나오잖아요. 아, 너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나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우리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뭐 지금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올라가야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26조를 지금 팔아놨다고 그랬어요. 순매도를. 그래서 네. 야 여기서 한 뭐 10조 정도만 다시 되사줘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10조 있고 또 개인들 팔아놓은 돈 아까 얘기할 때 예탁금이 한 10조 정도 예, 늘어나 10조 있다고 정도 그랬잖아요. 실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실탄이 있다고 보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사실은 최근에는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손 빼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뭐 봤을 때는 연기금 크게 세게 때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20조만 있어도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앞장서는 거는 삼성전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저는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주창 사서 올렸잖아요. 예. 한 2조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2조 했는데 뭐 오늘 좀 때리는 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봤던 사람으로서 좀 옹호를 하자면은 하이닉스 계속 30만 원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거의 따블이 지금 나가지고 밑에서부터 모건 스탠리 그때 리포트 나왔을 때 저도 모건 스탠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당신 HBM에서 틀렸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콜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 했었는데 지금도 조금 두둔하는 얘기를 좀 뭐 바이어스는 없습니다. 근데 두둔하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런 거죠.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업체로 치면 3위 업체예요. 3위 업체죠. 네, 거기가 지금 선행 PR이 한 11배,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뭐 복합 IT 기업이잖아요. 아유, 잘하는 거 없고 뭐 다 통신도 섞여 있죠. 하고 다 섞여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금년 이제 PR로 보면 한 13배 나와 있는 거고 내년 걸로 보면 한 11배, 12배 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물론 이렇게 사이클이 좀 심하죠. 나빠질 때 아주 확 나빠지고 좋아질 때 확 좋아지고 전형적인 시크릿컬 네, 주식이죠. 전형적인 시크릿컬 주식인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선행 PR이 한 6배 정도 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같은 뭐 달걀 대 달걀 컴패리슨을 봤을 때 이거를 여기서 얼마나 두드러 팰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아니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사업구조 비즈니스가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그리고 HBM은 뭐 하이닉스가 위에 있고 예. 마이크론 뭐 미국에서 뭐 밀어준다고 해도 뭐 아무래도 그래봤자 뭐 2등 3등인데 HBM에서는 2등이니까 네. 전체 D램을 뭐 보면은 뭐 3등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여기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실적 나오기 전에 이미 그때 컨센서스가 한 SK 하이닉스 27만 원 정도 있을 때 네.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TP 30만 원 이상을 확 올려야 된다. 아니 숫자를 봐라.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아기로 하고 싶은데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역사적인 PBR 밸류에이션에 지금 딱 집착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만 집착돼 있어요. 예.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많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실래요? 영업이익이 금년에 지금 컨센서스 37조예요. 오. 삼성전자보다 무려 8조나 더 벌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8조나 더 번다고 예상을 해놓고 ROE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목표 왜 주가는 목표 그대로. 주가는 옛날 역사적인 PBR로 계산을 하냐고요. 나는 이거에 있어서는 리서치 헤드들이 좀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아니 그냥 책만 찾아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식 아주 간단한 산수 공식. 그걸 하면 될 텐데 왜 옛날에 봤던 그 사이클의
한정된 그걸 보는요. 지금 다른 게 들어왔잖아. HBM이라는 AI 산업이라는 다른 게 붙었죠. 완전 다른 네. 게 지금 고부버 가치가 들어와 있는데 왜 거기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밸류에이션을 하고 목표 주가도 이렇게 짜게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프리미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시장이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뭐 12배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싸 보이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선행 PR이 33배예요. 33배요. 그럼 지금 3분의 1 가격에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 시장에 지금 뭐 PR로 봤을 때 뭐 10배 좀 넘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도 좀 더 할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잣대로 하면 또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절대적인 이 SK 하이닉스의 변모된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식의 과거 밸류에이션은 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 좀 많이 봐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년에 삼성전자가 8조를 SK 하이닉스도 못 본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숫자 추정을 해놨잖아요. 네. 그럼 내년은 뭐 엄청 좋아지는데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내년도 2조 정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컨센서스니까 아까 골드만이 얘기했던 그 숫자가 들어오면 이 빨갛게 보이는 40조 8천이라는 숫자가 더 확 내려갈 수도 있겠죠.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이제 2026년 넘어가게 되면 HBM이 여기저기 뛰어들 거니까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결정력이죠. 결정력이죠.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근데 그 면에서 때가 또 악유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러면 HBM이라는 게 뭐예요? DRAM이잖아요. 예. DRAM 만드는 데가 몇 군데, 뭐 수십 군데 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전통 디램은 그렇죠. 전통 DRAM은 그렇고 네. HBM도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엔비디아나 AMD가 와서 이제 바게닝 해가지고 야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뭐 자기들은 돈 많이 벌면서 자기들도 마진 엄청나게 남잖아요. 마진이 어마무시하죠. 엔비디아 네. 70% 하이닉스 80%. 왜 돈 버는 걸 왜 네. 아주 많이 깎을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아주 버글버글하는 그 DRAM 시장이고 HBM 시장이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몇 명 없어요. 뭐 HBM으로 하면 이제 3명인 거고 DRAM으로 하면 4분 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진이 조금 준다고 해도 뭐 삼성전자라 거의 어깨를 겨누는 그런 SK 하이닉스일 수가 있겠다. 아직도 삼성전자의 그 본 모습은 아직 우리가 본 바가 없잖아요. 기술의 삼성을 과거에는 초격제 삼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삼성증권 출신입니다만은 저도 삼성 자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요 숫자로만 이제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 이런데 자 기울기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금년에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참 뭐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가 돼버렸는데 여기서부터 26년 7년 가는 기울기를 보면요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주가는 이미 멈춰 있었고 네. 여기서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내년에 EPS만 보면 금년에 낮아진 거 기저효과를 해가지고 내년에 30% 정도 EPS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 후년에도 10%대가 나온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떻죠? 여기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어닝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모멘텀이 달라요. 두 회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하이닉스에 많이 가지고 비중을 했던 분들은 그래? 그런 면에서 조금 비중 조절할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할 수 시점이네.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지분율의 차이에서도 야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뭐 여기 벗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야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삼성전자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뭐 올라가겠죠. 이익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 아니면 이 중간에서 좀 비중 조절할 거냐 그 타임인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도 타이거 200 ETF가 코스피 200을 복제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찾아봤더니 와 21%밖에 안 돼요. 보통 30%까지 꽉꽉 채웠던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만 14.5인데 네. 우선주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나죠. 근데 참고로 ETF에는 보통주만 들어가니까 보통주만 삼성전자 비중이 정말 많이 내려갔구나. 많이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이걸 이퀄 웨이트 정도로 한데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마켓 웨이트만큼
조금 비워놨다. 그렇죠, 그렇죠. 비워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비워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끼리 용어지만 예. 빈집이잖아요, 빈집. 예. 예. 요새는 개미들도 다 아는데 빈집 털이가 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뭐 콜 테스트가 확실히 됐고 HBM4에서 확실히 뭐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뭐 중국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H207 뭐 이제 예. 납품하겠다. 뭐. 그거 얘기를 하는 거가 또 삼성전자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일부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떤 그림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요거를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면 좋은데 맞아요. 이제 목표 주가 이런 것들 숫자 좋아하시니까. 숫자를 좋아하는 저는 항상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 이쪽 스케일을 갖다가 7만에서 7만 8천밖에 안 해놔서 네. 이렇게 좀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넓게 해놓으면 거의 껍딱지예요. 아, 그냥 대표님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리셔야지. 5만 원, 10만 원 이제 껌딱지 예, 같이 5만 원, 10만 원 그리셔야지. 옆으로 나란히 예. 그림으로 나오죠. 예.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렇게 길게 펼쳐놨는데도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아까 네. 제가 얘기한 이 17만 원대 있을 때 빨리 올려라라고 했는데 뭐 실적 얘기 나오면서 급하게 올라가고 지금 이제 32만 원대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제가 리서치 헤드할 때 항상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왜 맨날 따라가고 이거 봉급쟁이들 마인드거든요. 뭐 전문가라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뭐 몇 종목을 더 커버하는지는 몰라도 그것만 주구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예, 예. 그것만 해도 몸값 많이 받는 네. 그 반도체 담당 아닌가요? 그래서 맞죠. 그럴 때는 뭐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이런 정도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봉급쟁이 마인드로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30만 원 이상으로 목표 주가는 충분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은 또 다른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피보나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보나치 얘기를 한마당에 조금 더 붙이면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혹시라도 밀리면은 뭐 좀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구죠? 여기에 탑승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탑승해 볼까? 왜냐면 떨어지는 거에도 또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네. 항상 올라가는 거고 미국 시장 보면 재밌는 게 맨날 떨어질 것 같아도 떨어지면 또 꽉 튀어요. 미국 시장이 좋은 게요. 떨어질 땐 떨어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복원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 지난번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리포트 나왔을 때 뭐 추석 근처 막 추웠잖아요. 네. 가을도 겨울도 안 되는데 네. 이미 추웠었는데 잠깐 그러다가 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너무 지금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하이닉스는 설마 그렇게 될 거냐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미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추이 보니까 최근에 꺾였는데요? 아니 나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 현재 가격도. 나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고 그때 막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저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그 리서치 헤드를 하면서 애널리스트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고 가르쳤던 게 뭐냐면 그렇게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구조를 봐야 되고 손익 구조를 보면서 이 회사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네가 찾아내야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PER을 적용할 게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PBR을 적용할 게 아니다. 이 회사의 고유에 맞는 걸 찾아라. DCF로 할 수도 있고 REM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 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네가 알아내야 된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밸류에이션 스케일로 가야 되니까 또 은행주도 다르잖아요. 은행주도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옛날 과거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고 당신만이 분석을 해서 당신의 그 고유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그 점에서 저는 애널리스트들 막 밸류에이션 올리고 막 주가 올릴 때도 이거 그냥 프로핏 테이킹 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역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뜰 날이 왔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네.
이게 규모의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레버리지가 그리고 엄청 큽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양산에 들어가서 진짜로 콜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만들기 만들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삼성을 따라올 전 세계 그런 회사는 없어요. 뭐 그건 그런 데다가 뭐 이제 좀 있으면 또 폴더블 폰 예. 신제품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잘 팔리면 삼성전자의 또 새로운 카탈리스트가 될 수 그리고 또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기업 이런 펀더멘털 이런 거 외에 네. 또 내부적으로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뭔가 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또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구도 모르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뭐 이제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또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뭐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도 나오니까 네. 삼성은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곁들여지면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이런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TP 말고도 또 다른 TP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목표 주가까지 말씀을 하시나요? 목표 주가는 저는 산정을 안 해요. 뭐 어.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근데 저는 뭐 비중 조절을 조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죠. 아마 뭐 요 차트만 보셔도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마 눈치채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까지 쭉 한번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최근 100일,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의 성과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숫자들 참 많이 보는데 네. 이거를 제가 파일들을 다 물려가지고 아, 이런 다 170. 이거를 그 시가총액 웨이티드 가정평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쭉 했어요. 네. 여기 이 차트를 보지 말고 오른쪽 여기 이제 글자만 보시면 되는데 지난 100일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 좋아했던 원전주가 단연 뭐 1등에 지금 랭크가 돼 있고 전력 인프라 건설 지주 공기업 뭐 가상화폐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어요. 대표님 요거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지수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지수화를 한 거죠. 제가. 그 종목들을 종목들 10개면 10개, 7개면 7개를 다 만들어서 네. 시계로 다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시가총액을 다 가중평균해서 그거를 다 여기 한 파일에 다 물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가다예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대표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ETF로 하세요. 아니 ETF는 네. 너무 제가 안 좋아하는 종목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네. ETF는 또 이게 100%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ETF 투자를 좀 해보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ETF 그러면 이 원주들이 올라가는 변화하는 그 변화율하고 ETF 변화율과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서는 ETF를 만들 때 10개 종목 이상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을 가만히 뜯어보면 5개만 넣고 싶으신데 네. 5개가 더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숫자가 네. 안 나온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TF보다 그냥 이거 내가 그냥 만들어서 힘드시잖아요. 이거 이제 저기 뭐예요 데스크탑이 좋은 컴퓨터 쓰면 그래도 금방 가요. 이런 데서 이제 GPU 같은 거 좋은 거 쓰고 그러면 눌러놓으면 뭐 금방 돌아가죠. 알겠습니다. 금방 돌아가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랠리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테마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뭐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최근에도 안 움직였던 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뭐 이게 단기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이렇게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떨어지는 것도 날개가 있다 해서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100일을 봤는데도 안 올라왔으면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보시면 2차 전지. 1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도 있고 우선주도 좀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현대차가 우선주가 제일 이제 시총이 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직도 좀 헤매는 느낌이 있고 러버 쪽도 생각보다 좀 덜 가잖아요. 네. 뭐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밑에 쪽보다는 위쪽에 있는 쪽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섹터나 테마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던져드리려고 뭐 전문 용어로는 모멘텀 전략이네요. 예. 일단은 지금 8.15 모니터가 누가 많이 보죠? 개인들이 많이 보죠. 예.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액티브 스타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액티브 스타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도 어디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시는 펀드에다가 돈 넣는 게 한 3년 된 게 있는데 네. 인쇄 똔똔이야. 할 말이 미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그걸 그거 맨날
해마다 수수료 주고 나서 거기 전화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액티브 스타일로 해도 될 만큼 개인들이 지금 많이 똑똑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보도 많이 예, 정보도 많고 넓어졌고요. 뭐 틀면은 나오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거, 나는 원전 주고도 갈 것 같아. 그럼 원전 쪽에서 또 본인 하기 싫으면 이쪽에 있는 ETF 가서 원전 ETF 하시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뭐 미국 원전 선전도 뭐. 좀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기간별로 조금 끊어가지고 제가 그냥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각광받았던 섹터나 테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전력 인프라도 있고 지주도 있고 미용, 자사주 소각, 조선, 테크.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 이슈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아까 보면은 테크가 여 밑에 쑤셔박혀 있잖아요. 네네네.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크다 보니까 저 밑에 처져 있을 수밖에.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반영이 좀 덜 되죠. 삼성전자가 처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6동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영향이 커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 있다. 그 전에 이제 뭐 신재생도 좋고 증권 쪽도 제가 시장 올라오기 전은 이미 저는 그 대체거래소 생기기 전에 방송 나가서 이제부터 증권주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다 증권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범해가지고 정권 바뀌고 나서는 더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당이나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있었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증권 뭐 은행주 다 PBR 엄청 낮았고 ROE 대비해가지고 반도 안 되는 그런 데 있었고 배당 수익률로 봐도 7% 뭐 9% 이런 것들이 질비했어요. 질비했어요. 미래에셋 증권 빼고 그래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뭐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바라만 보고 있었죠. 원래 만약에 대표님이 투자하셨으면 예. 또 객관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어렵죠. 있어요. 네,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데 네, 어렵죠. 거기다 대고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조금만 좋은 거 나와도 그걸 네.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네.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지주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네. 이슈 중에 하나고, 네. 뭐 앞으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뭐 분할 같은 거 이제 이슈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M&A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뭐랄까 이전까지 할인을 받았던 거에서 많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지주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지주사의 시가총액이 갖고 있는 영업 자회사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하셨었어요. 나온 김에 그냥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네. 제가 다 이제 운영하는 건데 저는 네. 이제 모건스탠리 헤지펀드 담당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성호 파츠로 해가지고 저는 지주사 1세대 지주사 담당 애널리스트도 1세대 애널리스트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면 다 보고서 얘는 이걸 좀 많이 반영해줬고 이걸 좀 적당히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어요. 여기 보이는 거는 그냥 단칼로 잘라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제 나름의 기준으로 만든 이 차트지만 이걸 역사적으로 다 저는 계속 따라가는 그런 차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주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뭐 아까 얘기 중에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데가 이 SK 스퀘어잖아요. SK 스퀘어죠. 이게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중간 지주사인데 네.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인즉슨 할인이 SK 47%돼 있는데 네, SK 스퀘어를 다 팔아버리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시가총액이 두 배 정산하면은 네, 2배 남는다. 네. 근데 오늘 엄청 빠진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뭐 참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거꾸로 해요. 거꾸로. SK 스퀘어하고 SK 하이닉스 둘로 봤을 때 지난 2년간 차트를 놓고 보면요. SK 하이닉스 엄청 올랐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SK 스퀘어는 훨씬 많이 올랐어요. 훨씬. 예. 우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네.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언더라인 쉐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할인율이 줄면서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제 제 가격을 받는 거죠. 제 가격을 네, 받는 제 가격을 건데 받으면서 그러면 올라가고. 우리가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대형 이제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평균의
NAV 대비해서 지금 61%. 그러니까 한 40% 정도 여전히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 우리가 해외 쪽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주의 할인율이 없으면은 지주사에 대해서 뭐 30%나 25%나 이렇게 할인율이 있는 선진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할인율조차도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면은 지주사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그런 이슈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게 저희 회사에 유일하게 지주사 ETF가 있어요. 그래. 타이거 지주회사라고.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삼성전자를 집어넣어놨어요. 삼성전자는 지주회사가 아닌데요. 지주사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놓은 건데 이걸만 보면은 뭐 주가가 얼마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인디케이션도 네.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일부러 제가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NAV 대비해서 여전히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 근데 많이 주가들이 올라왔는데도 40%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옛날에도 뭐 40%, 50%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기본이었죠. 네. 기본이었죠. 근데 보면은 하나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밑에 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NAV 대비해서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중간 지주회사예요. 두산도 또 네. 그렇고 두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100%, 120%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58%.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 지분 가치도 올라와 할인율도 줄어들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이제 지주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 방송은 아무래도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 다음에 주도주는 뭐야?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꼭 계시거든요. 주도주를 알면은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막 얼굴을 계속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이제, 빠르게 바꿉니다. 예, 아주 빠르게 바꾸고 또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깊게 좀 파시고 그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성격 급한 거 조금 죽이시고 한번 사가지고 오래 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 심심하니까 또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자 나름에 맞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이 장을 조금 충분히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단어가 좀 머리에 남았어요. 오래 간다. 리레이팅 오래 간다. 사람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3,000 넘었으면 여기서 팔고 갈까? 4,000 넘었으면 팔고 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팔고 가지 말아라. 오래 간다. 그리고 한국이 프리미엄 시대로 갔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관념에 휩싸이지 말아라. 지주회사 보면 항상 우리가 디스카운트로 봤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단어들 그리고 그런 관념들을 좀 없애버리시고 또 잦은 매매보다는 지금은 어찌 됐건 좀 오래가는 시장이니까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섹터,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국장으로 돌아오라.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강간호 대표님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